그는 걸어다니기를 중지하고 긴 의자에 앉아 다시 테이블에 팔꿈치를 세우고 두 손으로 꽉 머리를 감쌌다. 그는 머리에서 젖은 수건을 벗겨 얄미운 듯이 집어 던졌다. 수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다. 자네 신경은 파괴되어 있어 하고 신사는 상냥한 의조로 아무렇게나 말했다. 그 태도는 무척 친밀해 보였다. 자네는 나도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있다고 화를 내지만 그러나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세. 이를테면 부랴부랴 어느 외교관의 저녁 연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해보게. 그건 늘 장관 부인이 되고 싶어하는 빼찌르부르크의 상류 귀부인이 베푸는 야회였는데 거기서 나는 연미복에 흰 넥타이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 그때는 아직 엉뚱한 데 있었단 말일세. 자네들의 이 지상에 내려오자면 넓은 공간을 날아야 했었네. 물론 그것도 불과 한순간에 날 수 있지만 태양 광선조차 8분이나 걸리니 생각해보게나. 나는 연미복에다 가슴이 벌어진 조끼를 입었자는가. 영체는 얼지 않지만 인간의 살을 붙이고 있는 이상 암만 해도 말하자면 나는 경솔하게 출발한 걸세. 그런데 이 공간의 에테르, 다시 말해서 이 전체 사이를 채우고 있는 공간 속은 엄청나게 춥더군. 어떻게 춥던지 그건 벌써 춥다는 말로서는 표현하지 못하네. 생각해보게나. 영하 150도야. 시골 아가씨들은 흔히 이런 장난을 하지. 영하 30도나 내려갔을 때 타지방 남자에게 도끼를 핥게 하는 장난 말일세. 그러면 대변의 혓바닥이 얼어붙어서 그 바보의 혀 껍질이 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말지. 그런데 이건 불과 30도일 때 이야기네. 그러니 150도나 되어보게. 도끼의 손가락이 닿기가 무섭게 잘라지고 말 걸세. 단 거기에 도끼가 있을 때 말이지만. 하지만 그런데 도끼가 정말 있나? 입안은 얼이 빠진 듯이 더욱이 지긋지긋하다는 투로 벼랑간 소리를 질렀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자기의 악몽을 믿지 않으려고, 미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도끼. 손님은 은근히 놀라면서 반문했다. 그래, 대체 그런 데서 도끼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입안은 벼랑간 사나운 어조로 끈질기게 기를 쓰고 소리쳤다. 공간에서 도끼가 어떻게 되느냐고. 무슨 이런 생각이 다 있을까. 만일 훨씬 멀리까지 가버리면 위성처럼 되어서 뭔지도 모르고 지구 주위를 돌기 시작할 테지. 뭐 천문학자들은 도끼의 출모를 계산하기 시작할 것이고 까뜨주크 출판사는 그것을 인력에 기록할 것이고 그뿐이지 뭐. 자넨 바보야. 천치 바보야. 이반은 즉각 반발했다. 거짓말을 하려거든 좀 더 그럴듯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 이제 안 들을 테니까. 자넨 나를 실제론으로 설파하여 자네 실제를 나더러 믿게 할 작정이지. 그러나 나는 자네의 실제를 믿고 싶지 않아. 난 안 믿어. 아니, 나는 거짓말을 하진 않네. 모두 사실이야. 유감스럽지만 진실은 거의 모든 경우 평범하거든. 자네는 아마도 나한테서 뭔가 위대한 것 아니면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안 됐네. 왜냐하면 나는 내 힘이 미치는 것밖에는 자네에게 줄 수가 없거든. 바보 같으니 쓸데없는 이론을 꺼내지 마라. 천만에
어째서 쓸데없는 구실이겠는가. 나는 몸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끙끙 신음하기 시작할 지경이었네. 의사란 의사는 다 보여봤지만 훌륭하게 진찰해서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듯 증세를 죄다 얘기해 주기는 하는데 도무지 고치질 못하더라 말일세. 마침 그 자리에 감격하기 잘하는 한 젊은 학생이 있어서 비록 당신은 죽더라도 자기가 어떤 병으로 죽었는가 환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잖겠나. 그리고 또 그네들의 버릇으로 환자를 곧 전문가에게 보내버리되 그러면서 우리는 진찰만 해드릴 테니 이러이러한 전문가를 찾아가시오. 그 사람이 병을 고쳐줄 거요. 이러지 않겠는가. 원체 지금은 무슨 병이고 다 고치는 그런 구식 의사는 없어지고 오직 전문의들만이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거든. 만일 코병을 앓으면 파리로 가라고 그러지. 거기 가면 유럽의 코 전문 의사가 고쳐준다는 바람에 파리로 갔더니 그 의사는 코를 진찰해보고 나는 당신의 오른쪽 콧구멍밖에 고치지 못하오. 왼쪽 콧구멍은 내 전문 밖이니까 비엔나로 가시오. 그곳에는 왼쪽 콧구멍을 고쳐주는 특별 전문의가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 요법으로 고쳐보기로 했지. 어느 독일인 의사가 목욕탕 선반에 올라가서 소금을 섞은 꿀로 몸을 닦아보라기에 2번 목욕을 한 셈 치고 목욕탕에 가서 온 몸에 칠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없더군. 실망해서 밀라노의 마테이 백작에게 편지를 냈더니 책 한 권과 물약을 보내주었는데 역시 안 듣긴 마찬가지야. 그런데 말일세. 호포의 매가 정으로 깨끗이 낫지 않겠나. 우연히 사온 것을 한 병 반쯤 먹었더니 완전히 나아서 춤까지 출 수 있게 되더란 말일세.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신문에 내기로 했지 뭔가. 여간 고마워야지. 그런데 또 성가신 일이 생기지 않겠나. 어느 편집국에서도 내 글을 안 받아주네 그려. 암만 해도 너무 보수적인데요.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악마 같은 건 이제 없어요. 그러니 익명으로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권하더군. 익명으로야 감사합니다고 뭐고 없지. 하고 광고부 사원들을 보고 웃어주었지. 요즘 하느님을 믿는 것은 보수적이겠지만 나는 악마니까 나라면 믿을 수 있지 않는가 했더니 정말 그렇군요. 누구나 악마를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문의 편집 방침에 어긋나니까요. 농담의 형식을 빌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리를 했지만 생각해보니 농담치고는 그리 재치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 말일세. 끝내 실어주지 않더군. 자네는 고지 듣지 않겠지만 지금도 그 일이 가슴에 맺혀 있다네. 나의 가장 훌륭한 감정, 이를테면 감사의 마음마저 단순히 나의 사회적 형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거부를 당하니 말일세. 또 이론을 논하는군. 입안은 얄미운 듯이 이를 갈았다. 천만에 그러나 때로는 조금은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 나는 무고한 죄를 뒤집어선 인간이거든. 첫째, 자네도 줄곧 나한테 바보 하잖는가. 정말 자네가 아직 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여보게 무슨 일이고 지혜만으로는 안 되네. 나는 날 때부터 친절하고 쾌활한 마음의 소유자야. 나도 역시 여러 가지 희극을 만듭니다.
자네는 마치 나를 늙어 빠진 홀레스타코프로 아는 모양이지. 그러나 나의 운명은 훨씬 진지하네. 나는 도저히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종의 숙명에 의해서 부정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네. 그런데 나는 본시 호인이라 부정이 몹시 서툴더란 말일세. 부정하라. 부정이 없으면 비평도 없어진다. 비평란 없는 잡지는 존재하지 못하며 비평이 없으면 호산나만 남는다. 호산나만 남아서는 인간은 충분치 못하다. 이 호산나가 회의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글쎄. 그러나 나는 그런 일에 참견하진 않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게 책임도 없거든. 속죄의 사냥을 끌어다가 비평란을 쓰게 하면 그것으로 인생은 되는 걸세. 우리는 이 희극을 잘 알고 있지. 이를테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의 멸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살아있어 다오. 자네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만하고 완전하다면 무엇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자네가 없으면 사건이 없어지고 사건이 없으면 곤란하다. 이런 말들을 한다네. 그래서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주문에 따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네. 그런데 인간은 그 뛰어난 지력에도 불구하고 이 희극을 뭔가 진지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더란 말일세. 이것이 인간이 비극이네. 그야 물론 괴로워하고 있지.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살고 있어. 공상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활하고 있네. 왜냐하면 고통이야말로 생활이거든. 고통 없이 인생에 무슨 쾌락이 있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의 무한한 기도가 되어버리네. 모든 것이 신성할는지 모르나 좀 따분하지.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괴로워는 하지만 생활은 하고 있지 않네. 나는 부정방정식의 X야. 나는 일체의 시작도 없고 종말도 상실한 인생의 환영의 하나라네. 내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있거든. 자네는 웃고 있군. 아니 웃는 것이 아니라 고를 내고 있는 게지. 자네는 늘 고를 내고 있으니까. 자네는 늘 현명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별 위에서의 생활도 모든 신분도 모든 명예도 다 버리고 무게가 7푼트나 되는 상가의 마누라 몸에 깃들어서 하느님께 촛불을 바쳐보고 싶네. 그러나 자넨 신을 안 믿지 않나. 입안은 미운 듯이 희죽이 웃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자네가 만일 진지하다면 신은 대체 있나 없나? 입안은 다시 거칠은 집념을 가지고 물었다. 그럼 자넨 진지하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아, 나는 정말 모르네. 이건 큰일 날 소리를 해버렸군. 모르더라도 신은 봤을 테지. 아니 자네는 자기 혼자의 존재가 아니야. 자네는 나 자신이다. 자네는 곧 나란 말이야. 그뿐이야. 자네는 논팽이야. 자넨 공상가란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